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요. 무엇 때문인지 체크포인트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한 오늘장의 체크포인트는요. 중국이 문제다. 중국 내에서의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네. 않아 보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코로나 확산, 방역을 안 하고 있어서 방역을 지난번처럼 강화하지는 않아도 좋은데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중국인들이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월드컵 기간에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를 벗고 응원하고 있는데 중국인도 오히려 갇혀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더 화가 났다. 그래서 시위가 좀 되고 있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오늘 홍콩도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추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위가 있습니다. 이 시진핑 물러나라.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위가 뭐 당연시하죠. 민주국가에서는. 근데 특히 공산당, 그중에서 중국에서는 시진핑 물러나라? 이런 시위는 사실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만큼 강력한 시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하이부터 지금 많은 도시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주말 동안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르무치라는 지금 위구르인들이 좀 모여 사는 동네인데요. 여기 고층 아파트가 이제 화재가 났는데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진화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뭐 이 우르무치 지역부터 해서 뭐 베이징, 란저우 많은 도시에서 지금 어떤 그 시위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망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딱 사진을 보니까는 중국이 지금 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지만은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생중계 보니까는 중국인들은 다 갇혀서 못 나가고 있는데 세계인들은 다 마스크 벗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시위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천안문 사태 이후의 최대 규모다. 그만큼 상당히 거칠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 제로 코로나로 좀 가면은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방이나 우리나라는 이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갈 수 있던 건데 중국은 지금 이 화이자 같은 백신 안 맞았거든요. 중국의 시노백이라는 백신을 맞다 보니까 효과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안 가자니 어려운 상황이고 상당히 좀 진퇴양난인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날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지금 4만 명 넘게 나왔는데 아마 다음 달이면 뭐 30만에서 40만 명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뭐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이 공산당은 시간 나면 또 금방 진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안문 사태가 좀 우려가 좀 되는 거고 과거의 천안문 사태처럼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은 이걸 좀 일방적으로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크게 갈 거라 보진 않는데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사진 하나만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축제 분위기죠. 제로 코로나로. 근데 중국만 지금 이제 좀 갇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중국 혼자 어떤 방역을 강화했을 때는요. 중국만 그 안에서 마스크 벗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반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는 이제 지금 이 고금리 인상도 좀 마무리가 돼가면서 좋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중국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아니면 12월 달에 산타렐레가 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코로나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의 코로나 완화 기대 때문에 시장이 반짝 올랐다가 오히려 실망 매도 물량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모양새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으로 잘 대응을 해봐야 될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네. 현우 산업인데 네. 애플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카가 사실 애플에서는 한 번도 인도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어떤 일들을 보고서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건데 지난 주말에 이제 LG엔솔의 부회장이 내년 1분기 안에 조인트 벤처 설립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게 아마 애플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우산업이 오늘 중에 이제 20%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우산업 목표가를 5,8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5,690원, 뭐 110원 좀 모자라게 갔다 왔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안에 지금 이 LG 엔솔이 이 완성차 업체하고 조인트벤처 설립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한 데가 뭐 람보르기니 뭐 몇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강력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핀텔을 보게 되면은 이 스마트 도시에 있어서 화질을 좀 저해하지 않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핀텔이 이제 좀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번에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시장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 결국 이 AI 솔루션 쪽으로는 시장이 또 매가 쏠리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여전히 1,500원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 어쨌든 좀 중국의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할 수가 있어서 역시나 모멘텀을 좀 강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개의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체로도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을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한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부터 힌트 확인해 보시죠. 재벌의 막내 아들이다. 네, 뭐 재벌 집이 아니라 네. 재벌의 막내 아들. 원래 재벌 집인데 네.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역시 재벌의 막내 아들이다. 예, 우리 집 막내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재벌의 막내 아들이라 보니까는 이런 뭐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히트를 치고 있는 건데 그 시청률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어제까지 이제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상황이 좀 긴박하게 들어갑니다. 실체 드러낸 송중기. 이게 이제 원래 그 재벌집의 뒷일을 봐주던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환생해서 복수를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정말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 그 부를 그냥 누릴 것 같은데 복수하는 과정에서 어제 이제 좀 그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가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한 주 한 주 그 세표씩 공개가 될 때마다 좀 정말 이 긴박한 일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시청률이 16.5%까지 나왔던 얘기인데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용을 좀 보시면 6회 시청률, 그러니까 어제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건데요. 이게 전국이 14.9%, 수도권에서 16.5% 나오면서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고요. 연일 자체 이 시청률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깃이 2049, 20대부터 49살까지인데 시청률이 7.9% 나오고 있고요. 분당 8.7% 최고치 나오고 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이 18.4% 기록하면서 동시간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아마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봤냐 안 봤냐로 이제 얘기가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넷플릭스에서 지난번에 이제 글로벌 OTT에서 50기국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1등하고 있다. 이거는 송중기 파워. 지금 태양의 후예로 이미 송중기 씨가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중기 파워로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까지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송중기 파워로 지금 전 세계에도 지금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기말의 위기. 우리가 이제 IF 시대면은 솔직히 IF 시대를 좀 내용이 들어가면 다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이 위기에서 맞닥뜨린 순양그룹. 우리나라 이제 재벌 1등을 말하는 그 재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좀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어떤 웹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재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기말의 위기와 맞닥뜨린 순양그룹. 근데 오늘장에선 레몽레인이 또 하락을 했어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이 정도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오늘만 하락이 나왔지만 장중에 올랐다가 네. 지금까지 본다면 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하락이나 좀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 레몽레인이 조금씩 담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과연 최현동 매니저의 생각이 그럴지 아니면 다른 종목일지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현덕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은 네. DLC 미디어입니다. 요거는 또 웹툰 하면은 그렇죠. 떠오르죠. 웹툰 기업하면 DLC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이 탭피툰이라고 해서요. 우리 웹툰을 이제 이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하는 그 플랫폼인데 네. 탭피툰의 지금 누적 회원이 7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오. 그만큼 국내 웹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꽤 관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인기 웹툰 웹소설을
다양한 언어로 전 세계 공급하는 게 바로 테피톤인데 여기에 누적현 700만 명 돌파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만화 시장 매출 1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국내 웹툰 만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IP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IP를 통해서 지금 또 더욱더 지금 뭐 부가적인 매출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누적 조회수만 1,500만을 기록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요. 1,500만 명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IP를 갖고 지금 애니메이션이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재벌집 막내들 같은 경우도 웹툰의 인기도 힘입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중국, 일본, 프랑스, 동남아 등 나 혼자만 레벨업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엔터 인수 설이 있는데 지금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1회 주주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23% 갖고 있고요. 대주주가 또 30% 갖고 있어서 유통주가 지금 29%밖에 없기 때문에 품절주기도 한데 지금 카카오엔터가 살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페이지에 DNC 미디어가 웹툰에 있어서 메인 공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카카오에서 좀 눈독을 들만 하고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엔터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우디의 카카오엔터 투자에 대한 수혜가 또 DNC 미디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품절주기 때문에 무언가 호재가 하나 나오면 또 급등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카카오엔터 투자 소식에 한번 좀 올라왔다가 아직까지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2차 상승 기대하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19,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5,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K 콘텐츠 또 K 미디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DNC 그렇죠. 미디어를 꼽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 안에 있을까요? 힌트부터 보시죠. SK온 대규모 발주 수혜입니다. 정말 시장에서 배터리 하면은 국내 기업들의 문을 안 두들기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시장으로 지금 대규모 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발주가 좀 그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뉴스를 좀 보시죠. 현대차가 지금 투트레라고 하고 있거든요. SK온하고 LG 엔솔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2.5조의 통 큰 투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총 2조 5천억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2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금 SK온하고 그다음에 LG 엔솔하고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요.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생산 규모가 연 20기가와트 시로서 연간 최대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 현대차의 파트너로서 LG 엔솔에 이어서 SK온까지 낙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MOU 체결하고요. 2026년부터 1분기부터 합작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 SK온이 또 낙점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조지아 공장을 미리 좀 확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온이 조지아에 지금 3, 4 공장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놔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이 SK온의 배터리가 현대차의 지금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6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부지까지 확보해놨기 때문에 가장 유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024년부터 생산할 아이오닉 7에도 지금 SK온 배터리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SK온의 이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지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북미 시장과 함께 또 이러한 시장에서의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맞물려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P&T 오랜만에 장비주가 나왔어요. 국내에서 1등 소재 장비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좀 움직이는 게 이제 어떤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처럼 움직이지 않고요. 무겁죠. 네, 좀 무겁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내 1등 2차 전지 소재 자동화 장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롤트롤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음극판, 양극판 이런 것들 만들 때 롤트롤, 그러니까 이제 그 롤러 사이를 통과하는 이 금속이 나와서 판을 만들잖아요. 그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데 지금 국내 주요 배터리 3사는 물론 지금 전 세계 20개국에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사상 처음으로 수주 잔고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수주 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뭐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고객사가 SK온이다. 지금 이제 SK온이 이 북미 신공장향 이 대규모 장비 발주가 될 텐데 SK온 코팅 장비 50%를 담당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수주가 1조 넘어났습니다만은 SK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가 또 손을 잡음에 따라서 이 PNT에 또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EM플러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그 니켈 강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EM플러스와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EM플러스가 최근에 자체 기술로 지금 LFP 양극재 개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의존하는 LFP를 EM플러스가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제조 설비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PNT가 지금 그 장비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M플러스의 수혜까지 볼 수 있어서 PNT를 좀 SK온에다가 개별적 이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만은 하더라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약보합권 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이 지금 중국이 이제 급락 출발하면서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PN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죠. 그만큼 좀 강하다는 이야기고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저항을 있었던 48,000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57,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요 그 저항 라인이었던 49,500원을 손절가로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PNT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9,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네. DNC 미디어와 PNT가 오늘의 두 개의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